이번에 리뷰할 다큐는 100가지 위대한 발견 그 9부작 중에 7부 의학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13가지가 선정이 됐죠. 첫 번째가 인체의학이고, 두 번째가 혈액순환, 세 번째 혈액형, 네 번째 마취, 다섯 번째 X선, 여섯 번째 세균설, 일곱 번째 예방접종, 여덟 번째 비타민, 아홉 번째 페니실린, 열 번째 술파제, 11번째 인슐린, 12번째 암의 유전체제, 13번째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첫 번째 인체의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질병 치료 시 철학을 더 중시한 결과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 근데 이제 16세기에 벨기에 의사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이 금기를 깨고 인간의 시체를 해부하여 인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 거죠. 1543년에 그 인체의학인 인체구조에 관하여라는 그러니까 파브리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비의학도에까지 아주 불편하게 팔려나갔대요. 결국 의학계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죠. 두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17세기 초까지 혈액이 순환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윌리엄 하비는 피가 몸을 통해 순환하며 심장이 혈액을 펌핑하고 피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판마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1628년에 출판된 동물의 심장 및 혈액 운동에 대한 해부학 논문으로 해부학과 외과 수술 분야는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수술 시 출혈을 막고 혈액순환을 위해 지혈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혈액순환을 알게 되면서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혈액형입니다. 유럽 전역에 수혈 열풍이 불었는데 효과도 있었지만 죽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인 칼 레드스타이너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네 가지 혈액형으로 분류가 되고 동일형의 혈액으로 수혈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혈액형에 대한 지식은 안전한 수혈을 보장하여 많은 생명을 구해내었다. 그리고 오늘날 장기 이식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취입니다. 19세기 전에는 수술의 고통으로 인하여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었다. 물론 이제 수술 시 아편 등이 쓰이기도 했지만 과학자들은 특정 화학물질이 말취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우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질소나 황산 에테르를 마취제로 사용했는데 최초의 그 마취 실험은 1846년 10월 16일 에테르를 투여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거죠.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출산할 때 클로로폼을 쓰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죠? 빅토리아 여왕이 고통을 들었다고 소문이 나면서 마취가 확산되게 되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X선입니다. 빌레름 렌트겐은 우연하게 진공상태의 음극성관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검은 종이로 진공관을 쌓은 다음 주위를 어둡게 하고 진공관을 켰는데 그 아래 사진건판이 빛을 냈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도 반응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광선에 미지수 X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발견은 물리학과 의학의 혁명을 일으켰으며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자기 와이프를 불러다가 그 X선에다가 손을 놓게 한 거죠. 와이프의 손을. 그랬더니 와이프의 그 안에 있는 손의 뼈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균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의사와 산파들이 아기를 받았는데 의사 쪽의 산모들이 더 많이 죽었다. 세무엘 바이스는 의사들의 손을 소독한 후에 산모들의 사망률이 뚝 떨어짐에 주목하고 무엇인가 있음을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별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후에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포도주를 상하게 하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세균임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세균이다. 그래가지고 세균설이 공식화된 거죠. 겨우 이 세균설은 현대의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제너가 그 천연두에 면역된 마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을에 찾아간 거죠. 그 면역된 사람들은 그 낙농업자로서 이 우두, 그러니까 소의 그 마마죠. 그 우두에 걸려가지고 좀 곪다가 이제 낫고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두거름으로 천연두에 대한 첫 번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성공한다.
그 이후 광견병, 탄저병, 소아마비 등에 대한 백신이 개발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비타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원들은 괴혈병과 각기병으로 고생을 했다. 군의관 제임스 리는 감기류를 먹이면 괴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얘기죠. 프레드릭 호킨스는 괴혈병, 각기병 등 일부 질병이 특정 영양소, 이걸 나중에 이제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는 실험을 통해 생명의 필수 요소인 보조 영양소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페니실린입니다. 1차 대전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상당수가 감염에 의한 사망이라는 거죠.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 상구균을 연구하다가 실험실의 배양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 옆에 있는 박테리아 샘플이 죽은 것에 착안하여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치료제를 만들다가 포기했는데 하워드 플로리와 보리스 체인이 플레밍에 이어 화합물을 분리 및 정지하여 최초의 항생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열 번째는 술파제라는 거죠. 병리학자 게하르드 도막은 화학 염료들을 의료용으로 쓰기 위해 연구하다가 프론토실이 일반적인 세균에 의한 감염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프론토실은 연쇄 구균에 감염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2세를 치료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프론토실에는 술파민 아미드라는 분자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술파제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인슐린입니다. 의사들은 당뇨병 환자들을 조사하다가 공통적으로 췌장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었음을 발견한 거죠. 그 세포는 혈당 호르몬인 인슐린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였는데 프레드릭 벤팅은 개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인슐린을, 그러니까 개에서 나온 그 인슐린을 당뇨병 개에게 투여를 했더니 그 개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 인간에도 투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생각되는 젖소의 태아에 들어있는 인슐린을 사람한테 투여했더니 이제 그게 당뇨병이 이제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을 조절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호르몬 인슐린을 발견하게 된 거죠. 12번째는 암의 유전체제입니다. 마이클 비숍과 헤럴드 바머스가 이걸 연구하면서 암 유발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류육종 바이러스라는 게 그 숙주인 DNA의 유전물질을 자기 유전물질에 주입하는 거죠. 유전물질을 주입하여 잠복하다가 그 환경이 딱 조성이 되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색체에 암 유발 유전자가 내재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 시 담배 연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인간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죠. 한 70번을 한다고 그래요, 평생. 근데 나중에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져 갖고 더 이상 다 없어지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텔로미어가 다 짧아지면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나고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포 분열하면서 35개 유전자를 복제하다 보면 타자치다가 실수한 것처럼 복제에 결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이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암을 유발하는 그 유전자를 찾으면은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13번째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매년 300만 명 정도가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음. 룩 몽타니에와 로버트 갈로는 나중에 HIV라고 불리는 새로운 레트로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것이 에이즈의 원인 인자임을 확인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RNA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유전 정보가 DNA로 전환되는 바이러스래요. 숙주세포로 들어가서 숙주세포를 죽이지 않고 이용만 한다는 거예요. 그 DNA는 우리 몸의 유전자랑 결합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감춰둔 채로 같이 복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평생 복제를 하나 같이 복제를 하면서 서서히 감염을 시키는 거죠.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연구가 중지가 됐다가 다시 항바이러스 약물요법이 가능함을 알아내고 지금은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박테리오파지가 그 박테리아 들어가서 바이러스 퍼뜨리가 똑같아요. 딱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바이러스를 내려보내는 거죠. 내려보내가지고 그 박테리오파지는 그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죽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질 않고 이용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바이러스 중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그 들어가 갖고 그 숙주를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은 숙주를 죽이지 않고 이용만 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13가지가 이제 선정이 된 거죠.